화려한 감옥 같은 런던을 떠나 이제야 진짜 숨을 쉽니다. 가진 건 없지만 서준 씨가 있어 세상 누구보다 행복해요.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한국의 정을 배웁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았습니다. 화려한 다이아몬드 귀걸이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재단된 명품 수트가 어색하게 느껴지던 날이었죠. 런던 중심가의 대형 로펌에서 수만 파운드의 수임료를 받는 천재 변호사로 불리던 시절, 제 삶은 차가운 대리석처럼 매끄럽고 견고했습니다. 하지만 그 견고한 성벽을 허물고 제 심장을 파고든 것은 다름 아닌 한국에서 온 가난한 유학생 서준 씨였습니다. 주변에서는 모두가 저를 보고 미쳤다고 했습니다. 구름 위를 걷던 상속녀가 땅바닥으로 내려앉으려 한다며 손가락질했지요. 하지만 여러분이라면 모든 것을 가졌던 삶을 뒤로하고 오직 사랑 하나만을 위해 낯선 땅으로 떠날 용기가 있으신가요? 제 눈에 비친 것은 가문에서 정해준 정략결혼 상대의 차가운 눈빛이 아니라 추운 겨울날 자신의 목도리를 풀어 제 목에 감아주던 서준 씨의 투박하고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발끝이 떨리고 숨이 벅차오르던 그날의 선택이 제 인생을 이토록 바꾸어 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좋아요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하고 계신 지역은 어디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제 고향 런던은 늘 안개로 가득했습니다. 높게 솟은 대저택의 천장 아래에서 저는 부족함 없이 자랐지요. 하녀들이 다려준 실크 드레스를 입고 매일 아침 최고급 본차이나 찻잔에 담긴 얼그레이를 마시는 것이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영국의 정계와 재계를 주무르는 거물이었고 저는 그런 아버지의 기대를 한몸에 받는 외동딸이자 촉망받는 변호사였습니다. 법전의 조항들을 암기하고 법정에서 상대방의 허점을 논리적으로 파고드는 것은 제게 숨 쉬는 것보다 쉬운 일이었습니다. 제 삶은 완벽한 공식 같았고 감정이라는 변수는 끼어들 틈이 없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템스강의 야경은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은 늘 차가운 법정 바닥처럼 식어 있었습니다. 부유함이 주는 안락함이 오히려 저를 질식하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런던의 한 도서관에서 서준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늘 낡은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법전 속의 글자들보다 훨씬 선명하고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학비를 벌기 위해 밤낮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는 강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차가운 판례를 분석하고 있을 때 서준 씨는 조용히 제 책상 위에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놓아주었습니다. 그 작은 캔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제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비 내리는 런던 거리를 함께 걷고 저렴한 샌드위치를 나눠 먹으며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제게 서준 씨는 제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인간적인 온정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깊어질수록 가문의 압박은 거세졌습니다. 아버지는 격노하셨고 제게 모든 상속권을 포기하고 빈털터리로 쫓겨날 것인지 아니면 서준 씨를 버리고 가문이 정한 길을 갈 것인지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제 뱃속에는 이미 서준 씨와 저를 닮은 작은 생명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수조원의 유산보다 제 아이의 아버지이자 제가 사랑하는 단 한 사람 서준 씨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에게 달려갔을 때 서준 씨는 편지 한 장만을 남기고 자취를 감췄습니다. 자신의 초라한 처지가 저의 빛나는 미래를 망칠까봐 겁이 난다며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한국으로 떠나버린 것이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홀로 남겨진 런던의 아파트는 지독하게 추웠습니다. 카드와 계좌는 모두 정지되었고 저를 우러러보던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등을 돌렸습니다. 부풀어 오르는 배를 감싸쥐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서준 씨를 찾아야 한다고. 그가 없는 세상은 제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입니다. 저는 손가락에 끼워져 있던 값비싼 반지를 팔아 한국행 비행기 표를 샀습니다. 런던 공항의 대리석 바닥을 밟으며 떠나던 날
제 발을 감싸던 것은 명품 구두가 아니라 헐거워진 운동화였습니다. 한국에 도착했을 때 맞이한 차가운 겨울바람은 제 뺨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말 한마디 통하지 않는 낯선 땅에서 저는 오직 서준 씨가 예전에 말해주었던 고향, 동네의 이름 하나만을 가슴에 새기고 걸었습니다. 한국의 물가는 생각보다 비쌌고 제가 가진 얼마 안 되는 돈은 금세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임산부의 몸으로 지낼 곳을 찾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죠. 좁고 낡은 고시원 방 한 칸이 제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삐걱거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의 곰팡이를 바라보며 저는 매일 밤 울었습니다. 하지만 뱃속의 아이가 꼬물거릴 때마다 저는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서준 씨가 어딘가에서 힘들게 버티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저는 쉴 새 없이 길을 나섰습니다. 수소문 끝에 그가 어느 전통시장 근처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희미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활기로 가득한 동시에 지독한 삼의 냄새가 배어있는 시장이었습니다.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 사람들의 흥정하는 소리, 그리고 여기저기서 피어오르는 뜨거운 김이 제 눈앞을 가렸습니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좁은 골목을 헤매던 제 코끝에 익숙한 나무 향기가 스쳤습니다. 서준 씨가 늘 사용하던 스킨 냄새, 혹은 그만의 채취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 어느 허름한 국밥집 앞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땀을 뻘뻘 흘리며 무거운 솥을 옮기고 있는 한 남자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그토록 그리워하던 서준 씨였습니다. 런던에서 세련된 수트를 입고 함께 도서관을 누비던 엘리트 유학생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거칠어진 손마디와 야윈 얼굴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바닥으로 뚝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그의 이름을 부르기도 전에 제 눈에서는 쉴 새 없이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소리를 내어 울 수도 없을 만큼 벅찬 감정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서준 씨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발견했을 때 그의 손에 들려있던 국자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챙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서준 씨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멍하니 서 있다가 이내 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부풀어 오른 제 배를 보며 그는 무너져 내리듯 무릎을 꿇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조차 나오지 않는지 그는 제 손등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엉엉 울기만 했습니다. 시장통에 수많은 사람이 우리를 구경했지만 그 순간 제게는 오직 서준 씨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런던의 대저택에서도 느끼지 못했던 안도감이 제 전신을 감싸 안았습니다. 우리는 시장 한편의 작은 단칸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준 씨는 제가 추울까봐 낡은 전기장판을 최고 온도로 높이고 자신의 외투를 덮어주었습니다. 그는 제가 굶었을까봐 시장에서 얻어온 따뜻한 떡이며 김밥을 제 앞에 가득 차려놓았습니다. 화려한 코스 요리는 아니었지만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음식들에서 느껴지는 정은 제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서준 씨는 자신이 사라지면 제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 편안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낯선 땅까지 찾아온 것을 보고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며 제 발을 씻겨주었습니다. 부어오른 제 발을 만지는 서준 씨의 손길은 더없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영국의 변호사 자격증도 재벌 상속녀라는 배경도 이곳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었지만 서준 씨의 품 안에서 저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당장 내일의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서준 씨가 시장에서 하루 종일 일해서 버는 돈으로는 병원비조차 감당하기 벅찼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가진 지식과 서준 씨의 성실함을 합친다면 반드시 이곳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시장 사람들은 파란 눈의 외국인 며느리가 나타났다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배를 움켜쥐고 서준 씨의 손을 잡은 채 시장 상인들에게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영어가 아닌 서툰 한국말로 안녕하세요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일 때마다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차가운 법정에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삶의 뜨거운 에너지가 시장통 곳곳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낡은 고무장갑을 끼고 생선을 다듬던 할머니가 제 손에 따뜻한 어묵꼬치 하나를 쥐어주며 임산부가 잘 먹어야 한다고 웃어주셨을 때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되던 런던의 삶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곳은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며 만들어내는 온기가 삶을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서준 씨는 낮에는 배달을 하고 밤에는 식당 청소를 하며 잠을 줄여가며 일했습니다. 저는 고시원 방 안에서 한국의 법전을 빌려와 읽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언어는 달랐지만 논리의 흐름은 세계 어디나 비슷했습니다. 제가 가진 천재적인 법률 지식을 이 낯선 땅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서준 씨의 눈가에 어린 피곤함을 덜어주고 싶었고 곧 태어날 우리 아이에게 가난보다는 당당한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신분으로 그것도 임신한 몸으로 한국 사회의 높은 벽을 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서준 씨와 저는 서로의 체온에 의지하며 긴 겨울밤을 견뎌냈습니다. 시장 골목의 허름한 식당에서 나눠 먹던 김치찌개의 칼칼한 냄새가 제 입덧을 가라앉혀 주었고 시끄러운 시장 사람들의 고함은 제게 살아있다는 실감을 주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시장 입구에 서서 지나는 사람들을 관찰하고 그들이 겪는 작은 법률적 분쟁이나 어려움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였습니다. 상속녀가 아닌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한 여자의 치열한 생존기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서준 씨는 늘 제게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저는 오히려 고맙다고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평생 차가운 인형처럼 살았을 거라고, 사랑이 주는 이 뜨거운 아픔과 환희를 평생 몰랐을 거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작고 낡은 방 안에서 서로의 꿈을 공유하며 매일 밤 작은 기도를 올렸습니다. 비록 지금은 좁은 골목길의 한 칸 방에 머물고 있지만 머지않아 우리의 진심이 세상을 감동하게 할 날이 올 거라는 믿음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시장통의 소음조차 아름다운 자장가처럼 들리던 어느 깊은 밤, 저는 서준 씨의 어깨에 기대어 비로소 깊은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영국의 안개 낀 새벽보다 한국의 시끄러운 아침이 제게는 더 눈부시게 다가왔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발길질을 할 때마다 저는 더 강해져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화려한 상속녀의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오직 실력과 정성으로 승부하겠다고 다짐하며 저는 시장 한복판으로 다시 나섰습니다. 런던의 천재 변호사가 한국 시장통의 해결사가 되기 위한 첫걸음은 그렇게 눈물 젖은 빵을 나누어 먹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어둡고도 가장 빛나는 시간이 바로 이곳에서 흐르고 있었습니다. 시장의 거친 바닥을 딛고 서 있는 제 발에는 이제 운동화가 아주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서준 씨가 건네준 따뜻한 보리차 한 잔에 세상을 다 얻은 듯한 행복을 느끼며 저는 제가 가졌던 모든 기득권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의 체온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저는 서준 씨의 손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우리 앞에는 여전히 험난한 고비들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사랑 하나로 태평양을 건너온 저였기에 이 땅에서 아이를 낳고 보란듯이 성공해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의 투박한 응원 속에 저는 조금씩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녹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건네는 서툰 인사의 국밥, 한 그릇을 더 얹어주는 시장 상인들의 넉넉한 인심이 제 메마른 영혼을 채워주었습니다. 서준 씨와 저는 매일 밤 머리를 맞대고 내일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돈보다 귀한 사랑을 선택한 대가는 혹독했지만 그 열매는 그 무엇보다 달콤할 것임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런던의 화려한 조명 대신 시장통의 소박한 전등 아래에서 우리의 새로운 역사가 써내려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심장 소리가 점점 더 강해질수록 제 의지도 단단해졌습니다. 서준 씨는 이제 제 눈빛만 봐도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찰떡궁합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비록 가진 것 없는 이방인이었지만 서로를 향한 신뢰만은 누구보다 부유했습니다. 시장 골목을 가득 채우는 생기 넘치는 소음들 속에서 저는 제가 나아가야 할 길을 선명하게 보았습니다. 제 지식으로 억울한 사람들을 돕고 서준 씨의 성실함으로 우리 가족의 터전을 닦아나가는 것, 그것이 제 새로운 인생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어느덧 배가 남산만하게 불러왔고 예정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준 씨는 불안해하면서도 제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유학생과 도망친 상속녀의 사랑 이야기는 시장통의 전설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측은하게 보기도 하고 기특하게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들이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임산부였고 가장 사랑받는 여자였으니까요. 겨울이 가고 봄이 오듯 우리 인생에도 따뜻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할 것이라는 희망이 시장 골목마다 가득 차올랐습니다. 서준 씨는 오늘도 새벽 일찍 일어나 제 붓기를 가라앉혀주려 다리를 정성껏 주물러 주었습니다. 그의 손에서 전해지는 진심 어린 온기에 저는 다시 한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남자를 위해 제 모든 것을 버린 것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밖으로 나가 시장의 아침 공기를 마셨습니다. 활기차게 시작되는 시장의 하루는 마치 우리의 밝은 미래를 예고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거창한 성공은 아니더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밥을 먹고 잠을 잘 수 있다는 평범한 기적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이곳에서 배웠습니다. 런던의 부모님은 여전히 연락이 없었지만 저는 더 이상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는 저를 복덩이라 불러주는 시장 할머니들이 있었고 저를 위해 목숨도 바칠 수 있다는 서준 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낡은 단칸방 벽에 아이의 초음파 사진을 붙여놓고 매일 밤 대화했습니다. 아이에게도 말해주었습니다. 너는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엄마와 가장 따뜻한 아빠 사이에서 태어날 축복받은 존재라고 말입니다. 시장의 소박한 풍경이 제 눈에는 그 어떤 명화보다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이제 곧 파트 2에서는 홀몸도 아닌 제가 한국의 법과 시스템을 파고들어 어떻게 서준 씨와 함께 기적 같은 재기를 시작하는지, 그리고 우리를 외면했던 세상에 어떻게 당당히 맞서는지 그 놀라운 과정이 이어집니다. 런던의 상속녀가 한국의 시장통에서 일궈내는 눈물겨운 성공 스토리를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우리의 사랑이 어떻게 결실을 맺고 어떻게 다산의 축복을 누리며 한국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는지 그 가슴 벅찬 이야기를 곧 들려드리겠습니다. 낯선 땅에서 사랑 하나만 믿고 버텨온 저의 진심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닿기를 바랍니다. 창밖으로 시장의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는 밤입니다. 서준 씨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다시금 펜을 잡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고난은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저는 이제 압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그 평범한 진리를 저는 제 삶으로 증명해 보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저와 서준 씨, 그리고 곧 태어날 우리 아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장 골목의 작은 방에서 피어나는 우리의 작은 기적을 앞으로도 함께 지켜봐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도 저는 서준 씨의 거친 손을 꼭 잡고 잠을 청합니다. 이 손을 놓지 않는 한 세상 그 어떤 풍파도 저를 쓰러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런던의 상속녀 엘리자베스가 아닌 한국의 평범한 아내이자 엄마로서 살아가는 제 삶의 첫 번째 페이지가 이렇게 채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사랑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빌며 저는 더 감동적인 다음 이야기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시장의 밤은 깊어가고 우리의 꿈은 더욱 선명하게 익어갑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행복하세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이면 시장통의 활기찬 목소리들이 저를 깨우겠지요. 그 소란스러움마저 제게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맞이하는 아침이 얼마나 눈부신지 그 소중한 가치를 매 순간 잊지 않으며 살아가겠습니다. 낯선 타국 땅에서의 적응은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저는 이미 이곳의 정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서준 씨와 저의 운명적인 추격전은 이제 행복한 동행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 펼쳐질 본격적인 역전 드라마를 기대해 주세요. 우리의 기적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런던에서 온 저의 진심 어린 고백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준 씨가 잠결에 제 이불을 다시 덮어줍니다. 그 작은 배려 하나에 저는 다시금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됩니다. 모든 것을 잃고 시작한 한국 생활이었지만 사실 저는 가장 소중한 것을 얻은 셈이니까요. 우리의 단칸방에 스며드는 달빛이 마치 축복의 가루처럼 느껴지는 밤입니다. 내일은 시장에서 더 밝게 웃으며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네야겠습니다.
그들이 제게 보여준 따뜻한 마음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라도요. 엘리자베스의 한국 정착기, 그 희망찬 발걸음을 계속 응원해주세요.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승리하는 그날까지요. 새벽 4시, 낡은 알람 시계가 찢어지는 듯한 소리를 내며 방 안의 정적을 깼습니다. 서준 씨의 거친 손등을 스치며 조심스럽게 일어났을 때 방 안에는 밤새 스며든 한기가 가득했습니다. 런던의 대저택에서 하녀가 데워준 실크 이불 속에 누워있던 지난날은 이제 아득한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서준 씨가 깰까봐 조심조심 옷을 껴입고 문을 나섰습니다. 문틈으로 들어오는 찬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제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 우리 가족의 터전을 닦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시장의 바닥은 얼음장 같았고 제가 쉬는 저렴한 장화 너머로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준 씨 혼자 이 무거운 짐을 지게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제가 일하는 곳은 시장 모퉁이에 있는 작은 해장국집이었습니다. 런던의 대형 로펌에서 정교하게 다듬어진 판례들을 분석하던 제 손은 이제 기름때 묻은 뚝배기와 커다란 솥을 닦는 일에 익숙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고무장갑을 껴도 스며드는 차가운 물은 손가락 끝을 마비시켰지만 저는 오히려 그 감각이 저를 살아있게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식당 주인 아주머니는 처음 저를 보았을 때 파란 눈의 외국 아가씨가 이런 일을 하겠느냐며 고개를 저으셨죠. 하지만 제가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없이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해치우는 모습을 보시고는 이제는 저를 복덩이라 부르며 따뜻한 숭늉 한 사발을 건네주십니다. 서준 씨는 제가 이렇게 일하는 것을 몹시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더 많이 뛰면 된다고 제발 집에서 쉬라고 저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서준 씨가 밤늦게까지 배달 일을 하고 돌아와 퉁퉁 부은 다리를 주무르는 모습을 보며 저만 편안하게 누워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갚아야 할 빚도 있었고 무엇보다 이 낯선 땅에서 우리만의 보금자리를 마련하려면 한푼이 아쉬운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서툰 한국말로 괜찮아요, 저 힘 안 들어요라고 웃어 보일 때마다 서준 씨는 말없이 제 손을 잡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저희의 모습을 보며 늘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서준 씨의 어머니,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한국의 어머니이신 박 씨. 아주머니는 매일 아침 제가 일하는 식당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새아가 몸 상한다. 이리 나와서 뜨거운 국물이라도 좀 마셔라. 어머니는 본인의 거친 손으로 제 손을 감싸 쥐며 일을 만류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의 그 따뜻한 배려가 고마워 더욱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은 제가 더 씩씩하게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런던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상이었습니다. 화려한 파티와 사교계의 대화 대신 저는 시장 상인들의 투박한 욕설 섞인 농담과 펄펄 끓는 국밥, 냄새 속에서 진짜 삶을 배워갔습니다.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박이고 세련되던 매니큐어 대신 손톱 밑에는 지워지지 않는 기름때가 남았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에 비친 제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상속녀가 아닌 엘리자베스라는 한 인간으로서 제 운명을 개척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몸 상태가 평소와 조금 달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머리가 천근만근 무거웠고 식당에 들어설 때마다 나던 구수한 육수 냄새가 갑자기 비릿하게 느껴져 코를 막아야 했습니다. 저는 그저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몸이 상했거나 식당 일을 너무 무리하게 해서 체한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서준 씨가 어디 아픈 것 아니냐며 걱정스러운 눈길을 보낼 때마다 저는 그저 잠을 좀 못 자서 그래요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사실 속이 울렁거려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한 지 꽤 되었습니다. 따뜻한 밥 냄새만 맡아도 헛구역질이 올라왔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지금 제가 쓰러지면 서준 씨의 어깨가 더 무거워질 것이 뻔했으니까요. 저는 약국에서 사온 진통제 몇 알을 삼키며 다시 고무장갑을 꼈습니다. 머릿속이 핑 도는 기분이 들 때마다 저는 벽을 짚고 서서 숨을 골랐습니다.
아마 타지 생활의 스트레스와 과로가 겹쳐 빈혈이 온 모양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오늘따라 시장의 소음이 유난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식당 안은 손님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볐습니다. 뚝배기들이 부딪히는 소리,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대화. 소리가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저를 덮쳐오는 기분이었습니다. 무거운 쟁반을 들고 주방을 나오는데 갑자기 발바닥 아래의 땅이 푹 꺼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눈앞에 하얀 꽃들이 피어오르는 것처럼 시야가 흐릿해졌고 등 뒤로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쟁반을 놓치지 않으려 손가락에 힘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무릎에 힘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풍경이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천천히 일그러졌습니다. 멀리서 주인 아주머니가 엘리자베스 하고 부르는 비명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대답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식당 바닥이 제 이마에 닿기 직전 세상의 모든 조명이 일제히 꺼지는 것처럼 암흑이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주방 구석에서 끓고 있던 거대한 가마솥의 하얀 김이었습니다. 그 김 사이로 서준 씨의 얼굴이 어른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서준 씨, 미안해요. 저 조금만 쉴게요. 마음속으로 그렇게 뇌까리며 저는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당황한 목소리와 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그릇 소리가 아득한 꿈결처럼 멀어지며 저는 의식을 잃고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제 몸은 바닥에 닿는 충격조차 느끼지 못할 만큼 이미 감각이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 어깨를 흔드는 손길이 느껴졌지만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었습니다. 폐부 깊숙이 박히는 차가운 공기조차 이제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런던의 화려했던 시절도 한국 시장통의 치열했던 삶도 모두 저 멀리 사라지고 오직 무거운 정막만이 저를 감싸 안았습니다. 제 손에서 빠져나간 쟁반이 바닥을 구르는 소리가 마지막으로 제 고막을 울렸을 때 제 인생의 가장 위태롭고도 절박한 순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시야는 완전히 차단되었고 가슴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던 알 수 없는 요동만이 제 존재의 마지막 흔적처럼 남았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타일 바닥의 감촉이 아주 잠시 느껴지는 듯 했으나 이내 그마저도 사라졌습니다. 제 이름이 사방에서 불리는 소리가 마치 물속에서 듣는 소리처럼 웅웅거렸습니다. 손끝 하나 제어할 수 없는 무력감 속에서 저는 제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서준 씨와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간절한 기억조차 점점 희미해져가는 의식의 끝자락에서 힘없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제 인생의 시계가 잠시 멈춘 듯한 고요가 찾아왔고 저는 그저 거대한 어둠의 품으로 깊숙이 밀려 들어갔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제 감각을 가장 먼저 자극한 것은 코끝을 찌르듯 파고드는 차갑고 건조한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였습니다. 런던의 화려한 병원실에서나 맡을 법한 그 특유의 알싸하고 정제된 향기가 폐부 깊숙이 박히며 제 정신을 흔들었습니다. 무거운 눈꺼풀을 간신히 밀어올리자 가장 먼저 보인 것은 먼지 하나 없이 매끄럽고 창백한 백색의 천장이었습니다. 그 위로 매달린 형광등의 가느다란 떨림이 제 망막을 어지럽혔고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기계적인 기계음이 제 고막을 둔탁하게 두드렸습니다. 삑삑 하는 일정한 리듬의 소리는 마치 제 생명의 불꽃이 아직 꺼지지 않았음을 알리는 신호 같았습니다. 팔끝에서 느껴지는 뻐근한 통증을 따라 시선을 옮기니 투명한 줄을 타고 차가운 액체가 제 혈관 속으로 느릿느릿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한 방울씩 떨어지는 링거에게 투명한 리듬이 마치 제 심장 박동 소리처럼 고요한 신뢰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액체의 냉기가 팔동맥을 타고 심장으로 전달될 때마다 저는 제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실감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옆에서 들려오는 거친 숨소리에 고개를 돌리니 서준 씨가 제 손을 꼭 잡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등에 떨어진 눈물 자국이 형광등 불빛에 반사되어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서준 씨의 손은 여전히 시장의 거친 일을 증명하듯 투박하고 거칠었지만 제 손가락 마디마디를 감싸는 그 온기만큼은 제가 아는 그 무엇보다 따뜻했습니다. 서준 씨는 제가 눈을 뜬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 기도하듯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엘리자베스를 살려주세요. 제발 하는 그 간절한 목소리가 제 가슴을 저미게 했습니다. 제가 손가락을 아주 작게 까닥이자 서준 씨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충혈된 서준 씨의 눈동자와 마주친 순간 저는 그가 얼마나 큰 공포와 싸우고 있었는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서준 씨는 제 이름을 부르려 했으나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는지 그저 제 손등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 선생님이 조용히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발소리는 규칙적이었고 손에 든 차트가 스치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은 인자하면서도 무언가 중대한 소식을 담고 있는 듯 진지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서준 씨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진정시킨 뒤 제 침대 곁으로 다가와 청진기를 가슴에 대셨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피부에 닿을 때 느껴지는 전율에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한참 동안 제 상태를 살피시더니 천천히 입술을 여셨습니다. 산모님 정신이 좀 드십니까? 산모님이라는 단어가 제 귓가에 닿는 순간 제 심장은 쿵 소리를 내며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것인가 싶어 의사 선생님의 입술 모양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 당혹스러운 표정을 읽으셨는지 더욱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쌍둥이입니다. 뱃속에 아이가 2명이나 있어요. 그 짧은 문장이 병실의 정적을 깨트리는 순간 제 귓가에는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선율이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쌍둥이라니요. 런던에서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빈손으로 한국에 올 때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던 기적이 제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의 표정은 곧 엄격해지셨습니다. 산모의 영양 상태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과로에 영양실조까지 겹쳤으니 당분간은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이대로 무리했다가는 아이들도 산모님도 위험할 뻔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경고는 차가운 얼음물처럼 제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제 욕심이 우리 소중한 아이들을 위험하게 만들었다는 자책감에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병실 밖에서 대기하고 계시던 박 씨. 아주머니 제 시어머니께서는 소식을 듣자마자 병실 안으로 뛰어들어오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응급실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셨습니다. 내 손주를 품은 우리 며느리를 이 가엾은 아이를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며 가슴을 툭툭 치셨습니다. 어머니의 거친 손등이 제 뺨에 닿았을 때 느껴지던 그 미안함과 애정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 저 또한 참았던 눈물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연신 아이고 아이고 하시며 울음을 멈추지 못하셨습니다. 시장에서 억척스럽게 일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며느리와 손주 걱정에 몸을 떠는 평범한 할머니의 모습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서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제 이마에 연신 입을 맞추며 제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돈이 뭐라고 그깟 빚이 뭐라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했느냐며 서준 씨는 자책했지만 저는 오히려 그의 품 안에서 세상 그 어떤 부자보다 풍요로운 행복을 느꼈습니다. 병원에서의 며칠은 제게 한국의 정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시간이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들은 제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며 외국인인 제가 불편한 점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셨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따뜻했습니다. 임산부를 위한 바우처 제도와 국가의 지원 혜택들을 설명해 주실 때 저는 이곳이 단순히 낯선 이국 땅이 아니라 저와 제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는 든든한 요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런던의 차가운 병원들과는 달리 환자의 아픔을 진심으로 공감해주고 세심하게 배려해주는 한국 의료진의 모습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초음파 화면을 통해 두 아이의 힘찬 심장 박동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그 두근거림은 제 평생 잊지 못할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서준 씨와 어머니는 저를 침대 밖으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박 씨 아주머니는 매일 아침 시장에서 가장 싱싱한 식재료를 공수해 오셔서 제게 보양식을 차려주셨습니다.
고소한 들깨 향이 가득한 미역국과 직접 담근 김치의 아삭한 식감은 제 잃어버린 입맛을 서서히 찾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만히 누워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제 안에는 여전히 런던 최고의 로펌에서 인정받던 천재 변호사의 열정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몸은 쉬고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서준 씨가 밤늦게까지 땀 흘리며 일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제가 가진 재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 상인 중 한 분인 오씨 아저씨가 저희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아저씨는 복잡하게 얽힌 상가 임대차 계약서 뭉치를 들고 한숨을 내쉬고 계셨습니다. 대형 유통업체와의 계약 조건이 너무 불리한데 법률 용어가 너무 어려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 서류를 건네받았습니다. 영어가 섞인 한국말로 된 서류였지만 법의 논리는 만국 공통이었습니다. 런던에서 수조 원대의 기업 합병을 다루던 제 눈에 그 계약서의 허점들이 하나둘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낡은 노트북을 펴고 서류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정리해 나갔습니다. 파란 눈의 외국인 며느리가 안경을 고쳤으며 법률 조항을 설명할 때 오씨 아저씨의 눈은 처음에는 의구심으로, 다음에는 놀라움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깊은 경외심으로 변해갔습니다. 제가 작성해준 의견서 덕분에 오씨 아저씨는 대형 업체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었고,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제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시장 골목의 작은 방은 이제 상인들의 상담소가 되었습니다. 저는 몸을 쓰는 고된 노동 대신 제 지식과 논리로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소송 서류를 검토하고 권리를 되찾아주는 일에 몰두할 때 제 가슴은 다시금 뜨겁게 박동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행위가 아니라 제가 가진 능력이 이 공동체에서 진정으로 가치 있게 쓰이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서준 씨는 퇴근 후 제가 사람들과 상담하는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엘리자베스가 진짜 실력을 발휘하고 있네 하며 제 어깨를 주물러주는 서준 씨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시장 상인 연합회 회장님이 직접 저희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은 두툼한 봉투 하나를 제 앞에 내밀며 정중히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시장 전체의 법률 자문을 맡아달라는 공식적인 제안이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제가 식당에서 수개월 동안 설거지를 해서 벌 수 있었던 돈보다 훨씬 큰 액수가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전문성을 인정받은 첫 수익이자 우리 가족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꿔줄 희망의 씨앗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봉투를 받아 서준 씨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서준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저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거친 시장 바닥에서 무거운 솥을 닦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보다 제가 다시 당당한 전문가로서 일어섰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벅차게 만들었습니다. 성공의 서막은 그렇게 조용하지만 강렬하게 찾아왔습니다. 제 재능이 입소문을 타고 지역 신문과 SNS에까지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제게는 더 큰 기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천재 변호사가 시장 상인들을 돕는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저는 제 전문 분야인 국제계약과 법률 자문을 통해 기업들로부터 고액의 의뢰를 받게 되었습니다. 임신한 몸이었지만 제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예리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겠다는 다짐이 제게 무한한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저희 집 마당으로 고급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내린 인물은 제가 런던을 떠나온 이후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거물급 인사였습니다. 그가 건네는 서류 봉투에는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거대한 프로젝트의 계약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 손끝이 짜릿하게 떨려왔고 저는 이것이 제가 그토록 기다려온 진정한 재기의 순간임을 직감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당에 멈춰 선 검은색 승용차에서 내린 신사는 정중하게 모자를 벗어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가 내민 명함에는 런던에서도 명성이 자자했던 글로벌 기업의 한국 지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런던에서 다루었던 국제상거래 판례와 영국 법률에 대한 전문 지식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을 돕기 위해 작성했던 소박한 의견서가 인터넷을 타고 흘러들어가 그들의 레이더망에 포착된 것이었죠. 제 손에 쥐어진 계약서의 종이 질감은 무척이나 매끄럽고 묵직했습니다. 만년필 끝에서 흘러나온 잉크가 하얀 종이 위로 스며들며 제 이름을 완성해 나갈 때 제 심장은 기분 좋은 전율로 떨렸습니다. 런던의 차가운 대리석 사무실에서 기계적으로 서명하던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벅찬 감동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액의 연봉을 보장받는 계약이 아니라 제 삶을 스스로 일궈냈다는 승리의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서준 씨는 제 곁에서 그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며 제 어깨를 든든하게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서준 씨의 눈시울은 붉게 달아올랐고 제 손을 잡은 그의 소나귀에는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당신이 해낼 줄 알았어 라고 속삭이는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시장 사람들을 모두 초대해 작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제가 설거지를 하던 해장국집 주인 아주머니는 제 손을 잡고 연신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파란 눈의 아가씨가 기어이 큰일을 냈다며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시는 시장 사람들의 모습에서 저는 이곳이 제 진짜 고향임을 느꼈습니다. 런던의 화려한 사교계에서는 결코 맛볼 수 없었던 진한 사람 냄새와 따뜻한 정이 그곳에 가득했습니다. 전문가로서의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우리 가족의 경제적 형편은 눈에 띄게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준 씨는 이제 밤늦게까지 배달 일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대신 그는 제 업무를 돕는 든든한 파트너이자 매니저가 되어 주었습니다. 제가 법률 서류를 검토하는 동안 서준 씨는 따뜻한 차를 끓여오고 제 부어오른 발을 정성껏 주물러 주었습니다. 배가 점점 불러오면서 거동이 불편해졌지만 제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명징했습니다. 저는 제 전문 지식을 활용해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고 억울한 계약에 휘말린 상인들을 위해 법적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늘어날 때마다 저는 가장 먼저 런던의 집으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아버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제가 선택한 사랑이 틀리지 않았음을, 그리고 제가 이곳에서 얼마나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임신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박씨 아주머니 시어머니의 지극정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저를 위한 보양식을 준비하셨습니다. 푹 고아낸 사골 국물의 구수한 냄새가 온 집안을 채울 때면 제 마음까지 따뜻하게 데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배를 쓰다듬으며 우리 강아지들 얼른 보고 싶네 하시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거친 손길에서 전해지는 사랑은 런던의 유모들이나 하녀들에게서는 느낄 수 없었던 깊은 뿌리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산후조리 문화와 어머니의 헌신적인 돌봄 덕분에 저는 체력을 회복하며 아이들을 만날 준비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아이들이 세상 밖으로 나오기로 결심한 날 병실 안은 긴장감과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진통이 시작되었을 때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제 곁에는 서준 씨의 단단한 손이 있었습니다. 서준 씨는 제 땀을 닦아주며 함께 호흡을 맞추었습니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마침내 병실 안에 두 개의 힘찬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건강한 아들과 딸 쌍둥이였습니다. 아이들의 붉은 얼굴과 꼬물거리는 작은 손가락을 처음 마주한 순간 제가 겪었던 모든 고난과 눈물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아이들을 안아들고 세상에 어쩌면 이렇게 예쁠까 하시며 대성통곡을 하셨습니다. 기쁨의 눈물로 범벅이 된 병실 안에서 저는 세상 모든 것을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난 후 우리는 시장 근처의 낡은 단칸방을 떠나 햇살이 잘 드는 넓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새 집의 거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런던의 템스강만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제게는 그 어떤 풍경보다 평화롭고 아름다웠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퍼질 때면 서준 씨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내일의 끼니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저는 제 사업을 더욱 확장해 다문화 가정을 돕는 법률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저처럼 한국으로 건너와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들에게 제 경험과 지식을 나누어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저는 서준 씨와 아이들의 손을 잡고 우리가 처음 만났던 시장 골목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곳은 여전히 활기가 넘쳤고 익숙한 냄새들이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100원이 아까워 버스를 타지 못하고 이 길을 걸어 다니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서준 씨와 저는 그 시절 우리가 나누었던 눈물 젖은 빵 이야기를 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준 씨 그때 기억나요? 우리 10,000원 한 장으로 일주일을 버티던 날이요. 제 말에 서준 씨는 제 손을 꽉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기억하지 그때 당신이 내 곁에 있어줘서 내가 버틸 수 있었어. 그 가난했던 시절의 기억은 이제 아픈 상처가 아니라 우리 사랑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준 훈장과도 같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웃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명절이면 시장 사람들을 불러 모아 크게 잔치를 열고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한국 사회는 제게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낯선 외국인을 편견 없이 받아준 따뜻한 정과 성실하게 노력하면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받은 그 사랑을 다시 돌려주며 살아가려 합니다. 제 아이들도 이곳에서 한국인과 영국인의 정체성을 모두 가진 건강한 아이들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모범이 되어 TV 방송에도 출연하게 되면서 저는 더 많은 사람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끔 창밖을 보며 런던의 안개 낀 아침을 떠올리기도 하지만 후회는 조금도 없습니다. 만약 제가 그날 서준 씨를 따라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지 않았다면 저는 결코 이런 진정한 행복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은 단순히 감정의 유희가 아니라 함께 고난을 헤쳐나가며 단단한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임을 저는 이곳에서 온몸으로 배웠습니다. 서준 씨의 성실함과 시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넉넉한 인심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제 삶은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문직 여성으로서의 당당한 커리어와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안락한 가정, 그리고 저를 복덩이라 불러주는 따뜻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아이들의 옹알이 소리에 잠에서 깨며 신에게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를요. 서준 씨는 여전히 제 최고의 지지자이며 아이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자상한 아빠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서로를 아끼며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긴 여정이었습니다. 런던의 상속녀에서 한국의 며느리로 그리고 다시 당당한 전문 변호사로 거듭나기까지 수많은 눈물과 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제게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 이야기를 통해 조금이나마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은 통하고 노력은 배신하지 않으며 사랑은 그 어떤 장벽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낯선 땅에서의 모험을 시작했던 그 떨림을 간직하며 저는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제게 묻습니다. 엄마는 왜 한국에 왔어? 그러면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엄마는 가장 소중한 보물을 찾으러 왔단다. 그 보물은 황금도 다이아몬드도 아닌 바로 너희들과 아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따뜻한 마음들이라고요. 아이들은 제 대답을 이해한다는 듯 해맑게 웃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배경음악이 되어 흐릅니다. 런던의 차가운 빌딩 숲 대신 한국의 생명력 넘치는 시장통에서 배운 진짜 삶의 가치를 저는 평생 가슴에 새기며 살아갈 것입니다. 저희 가족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랑을 나누고 더 많은 사람에게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받은 이 과분한 사랑을 세상 구석구석에 전달하는 전령사가 되고 싶습니다. 제 인생의 드라마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우리의 진짜 이야기는 매일 아침 뜨겁게 다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저와 같은 기적이 찾아오기를 그리고 그 기적을 지켜낼 용기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어느덧 해가 지고 집안에 따뜻한 조명이 켜집니다. 서준 씨가 아이들을 씻기고 거실로 나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창밖으로 흘러나가 밤하늘의 별빛과 만납니다. 저는 이 평화로운 순간을 마음껏 만끽하며 펜을 내려놓습니다.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살아가는 이 소박한 행복이 제 인생의 최종 목적지였음을 깨닫습니다.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따뜻한 봄볕 같은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영상 보시고 드신 생각이나 경험담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